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끼는 경험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 나는 결혼보다는 혼자가 편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혜일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2030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53.9%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해요. 여자의 경우에는 시집살이나 출산 등등으로 비혼을 택하거나, 남자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감이나 자유 상실 등으로 비혼이 행복한 내 삶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나, 안 하면 마치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는 시선들이나, 40, 50대를 독거노인으로 쓸쓸하게 살아갈 앞으로의 내 인생 등등을 생각했을 때 마치 암묵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머리는 비혼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기성세대의 가치관의 샌드위치처럼 낑겨가지고 마음은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헷갈리고, 나 비혼주의인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하면서도 힐끔힐끔 주위를 보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지? 어떤 게 합리적인 결정이지? 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비혼주의가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현상과 심리적 요소 플러스로 비혼에서 결혼으로 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인 지금이 편한 경우. 큰 불만족이 없는 현재 상태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책임감이죠. 외롭지만 자유로운 비혼을 택할 것이냐, 책임감이 따르지만 안정적인 결혼을 택할 것이냐.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많은 역할들이 부여되죠. 아내,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 며느리, 사위로서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아야 하고, 나와 너도 맞추기 힘든데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다 보니 맞춰야 할 것들이 더더더 많아지죠. 특히나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2030 세대들이 욜로나 소확행 등등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 놀고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치관을 갖게 돼요. 거기다 워라밸이라던가 퇴근 후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문화라던가 회식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 이런 현상들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사람 간의 결속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라던가 언택트 비대면 등등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끼는 경험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 나는 결혼보다는 혼자가 편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행복,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한테 결혼이라는 제도는 굳이 왜? 라는 의문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경우. 되게 신기한 기사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남자는 결혼을 택하고 여자는 비혼을 택한다고 해요. 결혼에 대해서 남자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지를 추측해볼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되는데, 요새는 반반 비용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맞벌이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는 머스트 공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업가거나 전문직이거나 금수저거나 이런 우월한 케이스들 말고, 일반적으로는 결혼 정년기까지 남자들이 직장생활로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진짜 빠듯하게 아끼고 절약한다고 해도, 슬픈 얘기지만 자의적 비혼이 아닌 사의적 비혼이죠.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한테는 결혼이냐 비혼이냐가 선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조금 더 준비해가고 싶거나, 최소한은 해가고 싶은 나의 자존심이나 앞으로 부양해야 하는 나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등등으로 결혼을 되게 머나먼 얘기로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단순히 생각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책임감이 있어서 오히려 책임을 미루게 되는,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월세부터 시작해도 오빠라면 괜찮아 라는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대처법이나 등등에 대해서도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가정환경의 영향.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좋은 가정이라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야 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기준이 없으니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혼자인 게 편한 경우,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비혼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게 쉽게 비혼해서 결혼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상대가 나타나면 결혼하더라고요. 나는 비혼이야 하면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진짜 많이 봤고, 심지어 모쏠의 비혼인데 결혼한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혼주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가변성이 가장 큰 순간의 비혼인 거죠. 근데 세 번째 경우에는 비혼에 대한 뜻이 다른 원인들보다도 되게 확고해요. 잘 바뀌지도 않고, 바뀐다고 해도 진짜 오랜 시간을 두고 안정감을 주거나 가족 같은 헌신을 주거나, 연애 기간 중에 아, 가족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큰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맞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 요새는 이혼 가정도 많고 황혼 이혼도 많잖아요. 주위 친구들이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저한테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겉으로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것 같은 친구들도 각 가정마다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우리 부모 세대에는 다들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IMF다 금융위기다 뭐다 해가지고 돈 벌기 급급했지 심리학 서적이나 정신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내면을 돌보기 시작한 거는 우리 때부터란 말이에요. 여자는 엄마 팔자를 닮는다거나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불행하게 자란다거나 그런 프레임에 꽂혀가지고 쟤는 불행하게 살 거야, 쟤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상대의 연애 성향을 알고 어떻게 좋은 만남을 이어나갈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러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들 보면은 결혼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비혼주의자들은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결혼에 급급해하는 애들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인 애들이야. 이렇게 서로를 너무 문제시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